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붉은 기둥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수익 해결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정말 단 1거래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해소시켜줬는데요. 이제 남은 하루를 잘 보내고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붉은 기둥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풍족하게 해주실 분 바로 오늘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급등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 종목의 과거 흐름 살펴보고요.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더스탁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인사해주세요. 굉장히 네.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네네. 추석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맞아요. 거를 느껴볼 수 있는 의상을 네. 이렇게 또 선사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네네. 이틀만 지나면 또 이제 음. 우리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쵸. 명절 분위기 마음껏 느끼시라고 또 네네. 입어봤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가 타임 슬립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앵커님을 너무 멀리 보내버린 게 아닌가. 조선시대로 오늘.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 조금만 가야 되는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또 명절 분위기 오래간만에 좀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요새 또 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과거에 있던 어떤 이제 잊어버렸던 정치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시 후에 의상이 좀 바뀔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오늘 장은 완전 좋았습니다. 최고였죠. 네, 한 3% 정도의 증시 반등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 있었었고, 그리고 뭐 앞으로의 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양책 효과의 불이 계속 켜져 있는 한 지속적인 상승 방향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연휴를 앞두고 진행되는 장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은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대 지수 반등을 강력하게 좀 보여줬고, 이 자금이 이 시점에 들어왔다는 것은 추석,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단기적으로 내일까지만 매매를 하고 말아야 하지 않은 자금이 아니라 추석 연휴 이후를 바라보는 매수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도 유동성에 대한 흐름, 그리고 계속 부양책에 대한 방향성이 유지된다 하게 되면은 증시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상승 방향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속도대로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간다 하게 되면은 과거에 기록했었던 최고가 900포인트 돌파 흐름도 예상이 가능한 상태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이번 기회에 저가에 담으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전문가님이 예측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 이제 저점을 딛고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분 좋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한 종목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네네. 더 자세히 네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봤는데 좀 네. 설명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 증시의 흐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해외 증시의 흐름을 많이 짚어드렸었죠. 만약에 우리 증시에 의한 추석 연휴에 의한 단독적인 악재이다 하게 되면은 우리 장 혹은 이제 아시아 증시에만 단독적으로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세계 증시가 같이 연동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 1.3% 정도의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줬고, 지금 오늘 이제 야간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선물의 흐름을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잠깐 살펴봤는데 네네. 굉장히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우리 장의 단독적인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 증시에 동조가 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을 내야지 우리 증시도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이 미증시의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부양책에 있다라는 점. 재정 부양책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가 아직 확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분위기가 연출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코스닥 지수도
나스닥 지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 지수도 여기 900포인트 돌파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타임머신을 돌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리더스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신 종목은 먼저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종목 숫자를 두 개만 선정을 해봤는데 네. 익숙한 종목일 겁니다. 아무래도 왜냐면은 한 종목은 우리 타임슬립을 해서 네. 한번 과거에 갔다가 이 종목은 굉장히 유망하겠다라고 찝어드렸던 종목이고 네. 한 종목은 우리 또 방송 끝나고 항상 온라인 공개 방송 하잖아요. 네네. 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 차례 소개가 나왔던 종목인데 네. 오늘 장중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 그래서 리뷰를 해드리고 네네. 추가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방송, 우리 TV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쵸.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셨던 아니면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겠네요. 그렇죠. 무려 종목이 네. 16%대 상승률을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는지 너무 놀라시네요. 너무 네.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뭐 네네.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종목은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아마 지난주 화요일 정도 그때 한번 좀 같이 봤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을 잠깐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었고 네네. 지난번에 이 종목을 우리 같이 보았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4,75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을 때 보통 갭 상승한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은 추세가 쭉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다시 방향성을 상방으로 틀어내는 걸로 보아 이 종목의 추세가 여기 4,700원을 돌파하러 올라가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16%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내일장 갭 상승만 살짝 나오게 되면은 4,750원 돌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종목이 다시 돌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는 월봉상 네네. 큰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의 방향성이 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또 과거로 돌아가서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월봉상 큰 추세 속에서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 테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4,750원이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했었던 이유를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기억에 남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즈미디어 4,750원, 그때도 4,750원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왜 리더스 전문가님이 4,750원 돌파가 가능한지 예측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과거 흐름 통해서 살펴보기를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쪽으로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네. 오늘 이 종목은 상승률 상위주에도 랭크가 돼 있는 종목이었었고 거래량 급증 상위주에도 랭크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네네. 오늘 장중에 21%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네네.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15%대 상승률을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최근 지수가 안 좋으면서 종목이 내려가긴 했으나 오늘 한 방에 하락폭을 다 극복을 해주고 추가 상승까지 지금 나와져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해서 내려가는 거는 내려간다 치는데 오늘 지수가 딱 1거래일 반등을 하자마자 네네. 바로 반응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상. 월봉상 큰 흐름을 일단 좀 짚어보시게 되게 되면은 네네.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톡 건드려도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 전고점 돌파는 안 나왔어요. 네네. 딱 정확하게 전고점까지만 갔다 왔지만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고 거래량도 많이 생긴 걸로 보아 머지않아 또 이 돌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월봉상 차트 화면을 오. 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또 체크해드릴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증한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TV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이즈미디어와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신 메디포스트인데요.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4,750원을 그때도 기억을 해보자. 4,750원을 돌파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월봉상 과거 흐름 통해서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21%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정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스 전문가님은 아직까지도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월봉상 역시 월봉상 과거 흐름 차트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의 과거 흐름은 어떨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타임머신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네. 야구 전바가 아니네요, 전문가님. 네네. 우리 예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유진 앵커님의 의견이 청자켓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근데 또 청자켓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습니까? 태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훈훈한 방송. 네,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생하게 좀 해보기 위해서 완전 이제 어렸을 때 완전 아장아장했었을 시절에 유행했을 법한 청자켓을 한번 좀 입어봤고요.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요새 또 청자켓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데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차트 강의로 넘어가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쑥스럽네요, 오늘도. 네. 자, 이즈미디어의 우리 과거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언제로 돌아갈 거냐면은 2017년도 7월 달서부터 2019년도 4월 달까지 흐름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화살표를 설명을 해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바로 이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났었을 때 이 화살표가 등장하게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래량의 변화는 시세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하자마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세요. 아마 10번, 20번, 많게는 진짜 100번까지도 들을 이야기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의 변화는 시세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과거서부터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주가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었어요. 대략 한 1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경험을 하다가 화살표가 딱 등장을 하죠. 화살표의 등장은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최저가 구간대에서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뜻은 이제는 하락의 추세를 멈추고 방향성을 상방으로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거래량의 변화 발생하고 나서 슈팅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이따가 제가 현재로 돌아가게 돼서 이와 같은 그림이 지금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의 변화 발생,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즈미디어 하락 추세 이후에 바닥권에서, 천정권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의 변화가 발생된 이후에 상승이 나왔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의 추이를 잠시 후에 돌아가서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즈미디어 종목 하락 추세 이후에 천정권이 아닌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현재 흐름까지 통해서 미래 예측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종목이었죠. 줄기세포 관련한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또 과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과거 흐름 바로 또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상장했었을 당시 굉장히 좀 오랜 과거인데
2005년도, 2005년도 당시 흐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선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종목이 2005년도 당시에 25,000원 선에서 한번 저항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었던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2010년도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 25,000원 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왔었던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과거의 흐름이 바로 저기입니다. 칸을 조금 넓혀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장 직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는 부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25,000원 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여기가 또 25,000원이에요. 다시 한번 25,000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저항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2010년도까지만 보았을 때는 야, 이건 25,000원을 넘지 못하는 종목이구나. 25,000원 선에 강력한 저항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도달해보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주가도 영원히 25,000원 아래에 있을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변화가 찾아와요. 자, 어떻게 변화가 찾아오는지 차트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25,000원 선이 강력하게 돌파가 되는 흐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았을 때 평상시 거래량 사이즈의 대략 한 10배 정도의 수준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는 상황도 같이 연출이 돼요. 계속 25,000원 아래에서 저항받고 하면서 굉장히 장기간 5년 이상의 호흡을 보였던 종목이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5,000원 돌파 시세가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연출이 됐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12만 원까지. 12만 원까지 큰 파동을 내면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의 묘미입니다. 이게 종목이 한번 제대로 정신 차리고 시세를 위쪽으로 터트려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돌파하게 되게 네네. 되면은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나를 누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르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펀치만 해 나가게 되니까 네, 상승이 쫙쫙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뭔가 이렇게 슈퍼마리오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자켓 입고 그러시니까 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고맙습니다. 되게 이게 꾸러기 같은 모습. 네. 아, 이제 부록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아, 네. 아니, 지금 여기 화면에 네네. 한복과 청자켓이 잡히니까 네. 되게 시청자분들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색적이죠, 그죠? 네. 전문가 생활 역사에 있어서 네.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요새. 역사를 그렇죠. 방금 이 종목처럼 네네. 가보지 않은 영역을 그렇죠. 네. 가보지 않은 영역. 오늘 시청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보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밑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세게 올라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나 이런 모멘텀이 강력한 특히나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패턴이 나올 때 오히려 강력하게 나간다는 사실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25,000원 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여기서 돌파가 됐다는 점. 자, 저항선이 돌파되면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원리를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포스트가 현재 흐름은 이 25,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따가 현재로 돌아와서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메디포스트의 25,000원의 추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잠시 후 현재로 돌아와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에 대한 과거 흐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즈미디어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메디포스트 살펴봤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 아래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하다가 거래량이 폭증 후 엄청난 시세를 내는 과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 메디포스트 종목이 25,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의 기회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왜 이 두 종목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지금 현재 흐름 그리고 과거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한 다음 이 종목들의 현재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네. 거기 계시네요. 오늘은 제가 현재로 돌아왔지만 네. 해드려야 되는 준비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 오늘 여기서 현재 흐름을 네. 보도록 하겠고 보는 동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좀 기본적인 강의 부분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으니까 현재 흐름 한번 종목 살펴보고요. 네네. 이 내용에 맞는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꼭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네.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럼 먼저 현재 흐름 빨리 살펴주시고 네. 강의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즈 미디어 흐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 차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쭉 보시면 되세요. 제가 그 청자켓을 입었다라는 사실에 그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차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최고가가 12,45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즈미디어가 똑같아요. 계속 하락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등장하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됩니다. 네네. 화살표가 등장하면은 거래량의 변화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변하면은 시세가 변한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의 변화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월봉상 캔들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즈미디어가 여기서 대바닥을 형성했구나.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방향성을 아무래도 월봉상 추세가 상방 쪽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봉상 차트에서 이렇게 고개만 살짝 들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월봉상 방향성이 상방이니까 여기를 돌파하러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흐름이 적중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고점이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은 월봉상 차트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2020년도 당시에 도달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메디포스트 보았을 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을 갔었을 때 신고가 패턴이 막 나왔던 것처럼 2020년도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즈미디어도 탄력이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 올라간 것도 좋지만 네. 이 정도 수익 올랐었을 때 어느 정도 익절 금액 한번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5,000원 선에서 6,000원 선까지 가는 레벨이 가능할런지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즈미디어 가지고 매매 임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은 5,000원 선에서 6,000원 선 레벨까지도 확인하시면서 이어가 보시면 좋겠다. 단 익절을 하시면서 수익을 확보를 하시면서 가는 전략도 같이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우리 앵커님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과하다 보면 네네네네. 또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말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경험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경험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네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25,000원 선을 기억하라고 말씀해드렸었는데 네. 제가 25,000원 선에다가 또 선을 긋고 이거는 과거하고 현재 흐름을 쭉 한 방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현재 2020년까지 대략 한 15년도 정도의 추이인데 네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 종목이 저항선이었었어요. 여기를 돌파하려다가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었던 종목이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여기를 깨지 않습니다. 25,000원을 지지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을 확대해 볼게요. 최근을 확대해 보았을 때 25,000원 선에다가 이렇게 가로선을 긋고 딱 보게 되면은 딱 25,000원을 끄어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주 캔들에서 또 화살표의 등장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25,000원을 이제 지지하면서 가는 종목이구나라고 판단이 됐는데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오게 되니까 또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게 지난달 캔들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종목은 과거 고점에서 저점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졌었던 종목인데 25,000원 지지선까지 왔으니까 일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구나라고 1차 확인이 됐죠. 확인된 자리에서 거래량의 변화를 신호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으니까 25,000원을 기점으로 방향성이 상방으로 돌아 올라가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봉상 차트로 보았을 때 이게 오늘 장중에 22%대 상승률이 연출이 되었던 거고요. 35,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이 상단으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약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다 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과거에 기록했었던 시세를 다시 한번 재현한다면은 네네. 이 4만 원 선 돌파 시도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현재 기준에서부터 4만 원까지는 구간이 꽤 되거든요. 네네. 여기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꽤 되니까 네. 미리 선점해서 가지고 있어 보자. 이런 느낌. 호랑이를 그릴 생각으로 붓질을 하면은 적어도 고양이는 그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큰 시세를 예상하고 선점하게 되면은 완전 대파동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30%에서 50%가량의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오.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성향 자체가 그러한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월봉상 추세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의 변화, 그리고 월봉상 큰 추세 속에서 어떠한 기술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버리는 그 관점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오늘 22%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세를 낼 수 있을까에는 퀘스천 마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더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은 아직도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과거 흐름 통해서 살펴주셨고요. 저희가 또 오늘 두 종목 봐주셨는데 온라인 방송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는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함께 할 수 있는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휴이다 보니까 좀 특집적인 그런 느낌으로 네네.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오.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좀 강의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네네.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종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유망주는 또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네, 정말 중요한 강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기간 동안 또 이 방송 들으시고 복습하고 공부하시라고 백투더 베이직 차트 기본편에 대한 강의를 또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급등할 만한 급등 유망주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고요.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리더스타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칸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럼 준비하신 강의 또 이어서 해주시죠. 네, 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월봉상 큰 추세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가 되었을 때 아마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제가 선물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바로? 선물이요? 어떤 선물이요? 기초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네. 제가 내용을 좀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거기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네. 그 첫 번째 완성본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리더가 되는 법.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이 두께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차트 내용이 있고 네. 아래에 이제 글에 설명이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좀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 네네. 이 노트에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좀 알려드리는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드리는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인쇄된 책자가 이제 그 발행이 돼서 나오게 되면은 무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붉은 기둥에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정말 이데일리 TV 만세입니다. 이 정도면. 네. 아니, 굉장히- 네. 전문가님 최근에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저는 이제 네. 또 가까이서 뵈니까 약간 굉장히 평소보다 옛날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나 봐요. 눈이 빨간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만드시냐, 그쵸? 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글 하나하나 쓰는 것도 네. 어떻게 하면 이해를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수정을 거듭해서 엑기스적인 부분만 좀 담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도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서도 네네네. 엑기스로 강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내용 중에 세 번째 장, 3장에 제가 추세 전환의 이해라는 부분을 좀 담아봤는데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네.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책자 내용의 한 화면인데 3장 추세 전환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고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대략 좀 읽어드리면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이는 별로 없다. 대개의 경우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 혹은 고점에서 매도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게 되는데 추세 전환의 이해가 바로 잡히게 되게 되면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추세 전환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꼭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드리고 밑에다가는 제가 QR코드를 하나 인쇄를 해드릴 예정인데 네네네. 요거를 인식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저의 동영상 강의로 넘어가는 게 바로 요 책자에서 진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그렇죠 계속 시청하시고 하시다 보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꼭 네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제작진 분들이 다음 주서부터는 아마 신청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QR코드는 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빨개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어떠한 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주식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주식도 사람의 인생처럼 오르락 내리막을 반복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가 추세라는 걸 배울 때 네 가지 추세가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일봉상 차트이고 2018년도 4월서부터 2020년도 3월까지 추이인데 보게 되면 보통 4개의 추세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내려가는 하락 추세. 이럴 때에는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짧은 구간에 단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 정도만 매매가 가능하고 어지간하면은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게 불편한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하락 추세가 다 끝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반대의 상황이 또 연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하락 후 횡보하는 추세가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이렇게 옆으로 쭉 빠지는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 종목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20.4부터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길이가 꽤 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 한 8달 정도를 횡보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놓고 8달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우리 답답해요. 8시간 기다리는 것도 미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8일도 못 기다리겠는데 8개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 하락 후 횡보가 끝나면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 바로 여기죠.
하락 후 횡보를 마치고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초입 자리. 예, 요 자리가 바로 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가 이제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아,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보이지만 여기가 눈에 딱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보이시나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저는 오직 저 네. 자리가, 그러니까 저 구간이 어떠한 곳에서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고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매수 구간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호가 있다면 그게 바로 매수 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4개의 추세를 이렇게 선으로 심플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1번이라고 쓴 자리, 네. 그리고 여기다가 2번이라고 쓴 자리가 있습니다. 종목은 여기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사야 되나요? 이거 한번 대답. 너무 무시하는 것 같죠? 네네. 2번에서 사고 싶은데 자꾸만 1번에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정답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서는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물어봤었을 때 다 2번에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사면 올라가니까 2번이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를 보게 되면은 거의 대다수 종목 상담을 제가 많이 받잖아요. 네. 종목 상담 받아서 차트를 열어보는 순간 거의 10의 9은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야, 저 종목 좋다, 다 좋다고 이야기하죠. 뉴스에서도 좋다, 뭐 전문가 통해서도 좋다, 뭐 누구 지인 통해서 물어봤을 때도 좋다라고 하는 종목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밀려 내려와져 있으니까 아, 저 자리에서 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눌렸다가 올라가겠지. 맞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포인트는 이렇게 하락 추세 초입에서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추세가 변하는 곳에서 어떤 신호가 나올까? 어떠한 신호가 나올까?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10번, 20번 혹은 많으면 100번까지도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시세가 변하기 전에 땡땡땡이 변한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렸어요. 네네. 뭘까요? 이거 자다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제는. 툭 치면 나오죠. 거래량. 그렇죠. 네. 거래량. 그 정도로 강조를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거래량의 신호를 통해서 한번 차트를 봐보세요. 자, 요거 사례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약품이라는 차트의 주봉 흐름입니다. 주봉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얘도 흥망성쇠가 있죠. 한참 좋았다가 꼭지점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 이 동그라미 쳐드린 구역이 바로 추세 전환이 되는 초입이고 추세 전환 초입에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서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화면에 잘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서 거래량이 급증.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한 5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왜 저기서 거래량이 터졌냐면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에 호재가 터졌습니다. 사노피라는 회사하고 4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뉴스가 딱 나오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짜에 여기서 76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좋다, 대박 났다, 이거 초대형 호재가 터졌다라고 하게 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미약품을 사겠다고 막 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꼭지점이 여기이고 이때 당시 거래량이 최고로 높아요. 거래량이 최대로 높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누군가는 호재성 뉴스를 보고 매우 매수를 했겠지만 그 반대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매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라는 뜻 자체가 매수할 때 매,
그리고 매도, 할제, 매자가 합쳐져서 매매입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시장 가서 두부를 사러 갔는데 두부를 파시는 할머님이 안 계신다 하면 우리는 두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미약품을 사러 갔는데 한미약품을 파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만큼 일어났다는 뜻은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수를 했지만 그만큼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뜻이고 이 최고점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자리입니다. 즉 대규모 수익 실현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큰 자금이 수익 실현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네네. 대량의 매도 자금이 저기서 수익을 마구마구 청산을 해버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된 이후의 추세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 그리고 거래량 급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되죠. 맞아요. 하지만 종목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런 구간 아까 말씀드린 1번 자리입니다. 1번 자리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이거 정고점 뚫겠구나 하면서 매수 진입하는 자리.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그래서 뭘 체크하라? 거래량이 천정권에서 발생했는지 천정권 거래량 급증이 발생했다. 이거는 추세가 하방 쪽으로 꺾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급증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네.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래량이 많다는 뜻은 매매가 많았다는 뜻이고 매매가 많았다는 뜻은 매수하는 자도 많았지만 반대편 이면에는 매도하는 자도 많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음 장 빠르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추세가 변하는 신호, 거래량에 주목하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반대의 상황. 아까 전에는 주가가 쫙 올라간 다음에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주가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동국 SNC의 주봉상 차트이고요. 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추세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추세가 돌아갔을 때 시선을 내려서 이 밑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 잘 안 잡힐 거예요. 책으로 보시게 되면은 딱 보이는데 이게 화면에 약간 좀 잘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 아쉬운 부분은 책으로 꼭 만나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거래량 급증.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져 있으니까. 네네. 거래량이 급증이 나왔을 때 여기를 체크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되었을 때는 네. 거꾸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 이 거래량이 급증되었을 때 이 종목에 뭔가 특이점이 있었을까? 살펴보시면 전혀 없어요.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호재성 뉴스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단독적으로 거래량만 팍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네네. 시장의 관심에는 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차트를 그러니까 뭐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도 뭔가 쓸거리가 있어야지 기사를 쓰잖아요. 네네. 종목이 특징주로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뭐 하한가를 간다든지 그래야지 그 종목 관련돼서 뭐 어떤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그냥 뭐 쏘쏘한 느낌으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뭔가 쓸거리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호재성 기사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소문이 안 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 거래량은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뜻은 매매가 많았다는 뜻. 네네. 매매가 많았다는 뜻은 누군가는 지속적인 하락에 지쳐서 손절을 했다는 뜻이지만 누군가는 그 손절 물량을 대량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런 종목을 진짜 발굴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저런 거를 계속 찾아 나서야 됩니다. 실패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저는 계속 그러한 종목들만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다시 체크해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 떠올리면 됩니다. 한미약품 주가가 빵 터지고 호재성 뉴스 터트린 다음에 살짝 밀려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환상으로 매수를 하지만 하락이 쭉 진행되는 거 확인하셨고 동국 SNC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던 동국 SNC가 아무런 뉴스 없이 거래량만 퐁 터트리고 있는 모습이 이번 자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과연 여기서 기회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기회를 찾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추석 명절이니까 그 뭔가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뭔가 수익 기회를 보려고 하시는지 네네. 아니면은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수익 기회를 노리려고 하시는지 네. 안타깝지만 많은 투자분들은 여기서 기회를 노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눌려있는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호재성 뉴스 없이 거래량을 바닥에서 터트려낸 종목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분석하고 예측한 다음에 접근하셔야지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꾸 하는 뉴스, 남이 자꾸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매수 자리에는 호재성 뉴스가 없이 거래량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네네. 거기서 수익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챕터만 강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걸 얻어 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나머지 강의 자료들 좀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들고 계신 그 노트 안에 모든 게 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세고 나서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요게 책자가 인쇄가 되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이 될 겁니다. 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에 부분은 이렇게 차트들이랑 아래 설명 자료가 또 이렇게 쭉 있고요. 앞장에는 제가 QR코드 넣어드린다고 말씀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뒷 파트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재무제표를 보는 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만을 엑기스로 담아낸 부분이니까 동영상 강의와 요 책자까지 다음 주에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엑기스로 도와주셨는데 온라인 방송에서도 또 준비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네. 안내를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기초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실전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다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연휴 때는 저도 이제 많이 쉬기 때문에 기왕 쉬기 전에 한번 하얗게 불태우고 갈 예정이니까 초심으로 돌아봐보는 차트 기초 강의 그리고 추석 이후에 급등이 유망되는 종목에 대한 안내까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선물로 싹 제공해드리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노트 굉장히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 붉은 기둥 생방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리더스탁님의 온라인 방송에서는 차트 기초 강의 그리고 추석 이후에 급등하는 유망주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 검색하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트 입장하셔서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기 가운데 화면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